네, 질문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첫 번째 네.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2차 전지 자체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BM 오늘 이슈가 있잖아요. 네. 코스피 이전 상장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 가능 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부활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힘들다 판단하고 힘들다.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는데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기관 자금도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수급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런 효과는 상당히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단기적일 뿐이다. 그러면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 왜 못 갈까요? 실적 자체가 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를 매수를 좀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질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면 코스피에 있든 코스닥에 있든 주가는 상관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특히 미국이 뭐 이제는 뭐 대놓고 IRA 관련해서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됐었냐라고 오히려 기존에 줬었던 것도 뺏어야 된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월요일에 뭐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움직임 나왔습니다만은 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니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네. 중국 기업은 없습니까?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오히려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더 걱정하는 부분들은 유럽의 친환경차 정책이 좀 더 뒤로 후퇴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거 봐라, 우리 아직 준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관련해서 규제를 좀 더 풀어달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올 초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죠. 전기차 판매가 네. 아직까지는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어떤 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 어떤 반등은 노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뭐 지금보다 뭐 한 50%, 100%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단기적인 이슈에 좀 움직이는 것뿐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 2차 전지 그럼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접근 불가능인가요?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호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노스볼트 이슈가 생기고 나서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의 흐름이어서요. 네. 어떻게 볼까요?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스권 흐름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한 2달 정도 흐름을 보신다면 상단이 한 43만 원 정도, 하단이 한 36만 원 정도에서 네. 어떤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2차 전지도 일정 수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저점 36만 원대가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바로미터를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보다는 오히려 ESS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요.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특히 LG엔솔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것은 BMS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특허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ESS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벤츠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대규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ESS가 오히려 2차 전지보다 ESS 쪽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반응을 했기 때문에 ESS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들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 BM과 LG엔솔, ESS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챙겨볼 텐데요. 자,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의 그 이슈일까요? 다 같이 갑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2% 안팎의 상승이고요. 에코프로 BM 4%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지금 14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박스권 안에서 매매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 시각 현재 LG엔솔의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자, 36만 원이 추세, 그 지지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40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LG엔솔
2차 전지의 바로미터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오히려 ESS 안에서 좀 찾아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흐름도 살펴볼까요? 원체 ESS 관련주. 근데 오늘은 좀 쉽니다. 삼성 네. SDI가 좀 하락이고요. 뭐 SK 이노베이션 0.3%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ESS 판 보시면요. 자, 서진 시스템도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뭐 세방전지, PNT 뭐 관련주들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두 번째는요. JYP 엔터인데요. 네. 지금 사요? 지금이라도 사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엔터주가 굉장히 핫했었고 네. 관세 무풍지대다 말들 하잖아요. 네. 미디어, 엔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또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서요. 세 가지 포인트 있을까요? 자, JYP.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 그리고 트럼프 영향은 제한적이다. 엔화와 달러 강세 대 뭐 원화 약세 측면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JYP 목표가는 9만 원으로 그러니까 매수 가능하다는 네. 사인 주신 것 같은데 자 챙겨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뭐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뭐 SM, 와이드 엔터테인먼트 뭐 4개 중에 한 기업 정도는 포트에 좀 있는 게 좀 더 좋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물론 약간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라면 최소 1분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또 조금은 높은 고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것이죠.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뭐 이런 그룹들이 복귀를 하는데 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이제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엄청 잘 나간다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3분기, 4분기라든지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 특히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무풍지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1월 5일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을 본다라면 트럼프 수혜주들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들이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뭐 이런 쪽은 조정이 많이 나왔고 그나마 이제 조선주들이 좀 버티고 있는 쪽인데 그리고 피해주들은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쪽 예를 들어서 뭐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통신. 금융주, 통신, 유틸리티 이런 쪽 그리고 좀 주가가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쪽 AI 소프트웨어 쪽은 오히려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터주들의 실적이 좀 긍정적인 게 이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달러 다시 강세를 띠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원화가 엔화도 그렇게 약세는 아니에요. 예전에 엔화 약세를 우리 같이 움직였었는데 엔화는 오히려 좀 강세 흐름들이 한 150엔 초반 중반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원화는 1,400원을 돌파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1,400원대 초반에 1,390원에서 1,400 한 5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어찌되었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우리는 다른 뭐 엔터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았지만 예.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엔 고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환차익을 더 크게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저께 좀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조금은 오늘 당장 뭐 신규 매수하자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초단기로 보신다라면 어제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가서부터도 분할로 매수 가능하고 그 조금 보수적 조금 여유롭게 본다라면 그저께 시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틀 예. 동안 급등이 됐기 때문에 이 이틀 동안 오른 거에 시가가 그저께 시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5% 정도 15%요?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이고 실적도 엄청 좋았었잖아요. 네. 특히나 3분기 실적이 다른 엔터 대비해서 월등했었고 월등히 좋았죠. 특히나 뭐 그 굿즈, 네. MD 상품이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주요
그 굿즈 상품이 그 엔터 업체들의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는데 작년에 이제 공정위에서 요거 네.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뭐랄까요? 상품 라인업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정위에서 규제를 받았던 부분들에서 좀 개선되면서 조금 그래도 그 전보다 선한 굿즈 제품들의 네.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 결국엔 다시 또 이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네.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인형 가게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네. 그렇게 굿즈가 잘 팔렸다고 하는데 최근에 강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75,000원 선 9만 원까지 바라보자 목표 주가 받았고요. JYP 말고 그럼 미디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징어 게임 2도 곧 공개가 되는데 네.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잖아요. 근데 미디어 쪽은 사실은 이제 오징어 게임뿐이 아니라 넷플릭스 덕분에 제작 환경이 좋아진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업체들이 좀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예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뭔가 그 넷플릭스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IP의 모든 것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제작 업체가 이것을 넷플릭스에도 공급하고 해외에도 공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라면 네. 이 모든 게 다 넷플릭스로 기속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작 업체 관련해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로 인해서 문호 개방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어떤 주가가 상승할지 여부는 조금은 지켜봐야 예.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안에서는 봐도 한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뽐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CJENM이 정말 강하네요. 앞서 한 6%까지 올라가는 거 봤었는데요. 지금 5% 안팎에서 상승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은 통신에서 가져와 왔습니다. 통신주, 이 와중에 신고가. 차트 열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갔지 싶을 정도로 정말 야금야금 가서 일제히 신고가를 어제장에서 갈아치웠고 오늘 뭐 LGU 플러스 정도가 좀 쉬던데요. 네.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게요. 통신주, 트럼프 악재에서 자유로운 업종이다. 앞서 말씀 주셨죠. 네. 자, 그리고 실적과 배당,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KT. 근데 KT 괜찮나요? 주주 보유량이 좀 다 찼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요. 무슨 주죠? 그 외국인의 보유 뭐 그 그거는 50%. 네,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뭐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에서 자유롭다는 부분들 통신주가 대표적인 것이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국 통신 업체를 사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SK나 KT한테 미국 기업 국민들 대상으로 싸게 네. 통신비를 제공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금융하고 통신 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엄청난 경제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뭐 꾸준하게 원래도 쓰던 통신 요금 네. 그대로 내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반면에 투자는 예전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배당으로 높인다는 것인데 뭐 최소 50% 많게는 뭐 7, 80%까지 배당 이익을 배당으로 좀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밸류업 정책 관련돼서 이제 그 지수 발표를 했을 때 통신주들은 단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물론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주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20일자로 네. 리밸런싱.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네.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사실은 통신주들이 올해 그래도 못 오른 건 아니었어요.
뭐 연초 대비해서 보신다라면 그렇게 못 가는 LG U+도 최근에 한 20% 이상 올라오면서 연초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네. 다른 어떤 섹터랑 비교해 본다라면 뭐 그렇게 안 움직이던 금융주도 한 연초 대비해서 한 50% 올라왔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관심을 못 받았느냐? 성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지만 성장세가 꺾였다는 부분들 때문에 소외를 받았는데 네. 이게 요즘 조금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통신주들이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5G로 갈 때 투자를 하고 여기서 새로운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또 평균 이용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네.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클라우딩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 혹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주가에 좀 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이 KT로 나왔고요. 자, 시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KT 현재 한 1.5% 상승 보이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48,4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하단에 보이시죠? 뉴스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전해졌고요. 원래는 고환율에 금리 동결이 굉장히 네. 유력했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저도 좀 놀랐네요. 원래는 그쵸? 동결 가능성, 분기에 한 번 정도 인하 예. 가능성. 사실은 지난번 인하도 조금 깜짝 인하였는데 네. 조금은 최근에 보면 IMF도 내년에 대한 우리 경기 성장률을 상당히 1%대로 낮췄고 또 정부가 조금 그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예. 연속된 인하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은 네. 오늘 당장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산타랠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뉴스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두 차례 연속 나왔습니다.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흐름 확인을 해볼까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떠한 흐름일까요? 자, 코스피는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입니다.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0.3%의 상승으로 694포인트. 오늘 내일 좀 상승을 해서 11월이 좀 양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품고 오늘 질문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